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로 간단하게 매크로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가능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비드, 최근에 중국 코로나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국 경제 얘기할 때 가장 큰 이슈가 우리 중국이 어려움을 겪는 게 제로 코비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로 코비드 전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락다운도 하고 경제 충격파도 심해지는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11월 달 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중국이 코비드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되면서 광저우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이렇게 탑승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취향이 좋았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CPI가 생각보다 둔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패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시장이 크게 랠리가 많이 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패드 피벗 기대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저희는 원래 기존에 FOMC가 예상된 대로 언급한 대로 연준 금리 정책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와 비슷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발표 나온 자료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FOMC 미팅 일정과 그리고 주요 CPI 데이터들을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FOMC 미팅 날짜들이고요. 12월, 2월, 3월, 5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는 지금 이제 금년 12월 달에 0.5를 올리고, 그러면 이제 4.25에서 4.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초에 2월 달이 되겠네요. 2월 23일 날 25bp 올리면은 4.5에서 4.75까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11월 초에 그보다 한 클릭 더 갈 수 있다라고 FOMC가 힌트를 보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렇게 될 여지가 높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지금 보면은 CPI 물가 추이가 이렇게 꺾이다가 살짝 연초까지는 이렇게 한 1, 4분기까지는 좀 완전히 좀 완벽하게 잡히진 않고 다시 이제 2, 4분기에 쭉 이제 하향 안정화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초에 우리가 요번 11월 FOMC 미팅에서 예상한 것처럼 기존의 터밀 레이트보다도 한 0.25% 정도는 더 올릴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연준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레벨까지 그때까지 아직 안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본다라는 견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이거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인데요. 2023년도에 내년도에 글로벌, 정확하게 미국이죠. 미국의 성장률 전망 자료인데, 자, 그러면 미국 성장률 전망, 성장 좀 어떻게 돼갈지에 대한 전망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지금 보면은 여기가 골드만삭스의 견해고 밑에가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금년 4월 달부터 계속 지금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10월 달 지나면서 미국의 성장률 거의 제로까지, 전세 글로벌 IB들의 컨센서스는 거의 0.5에서 0%까지 미국 성장률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많이 좀 하락을 했고, 반면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컨센서스처럼 비슷하지만은 그보다는 조금 높게 한 1%선 정도까지는 미국 성장률이 준화가 될 것 같다. 자, 우리 골드만삭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큰 그림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지금 내년 성장률 전망을 거의 금년 중반만 하더라도 한 2% 이상 내년 성장할 거로 전망했는데, 지금 0.5에서 0%까지 성장률 전망을 많이 떨어뜨렸다. 결론은 굉장히 미국의 경제 성장, 2023년 경제 성장이 소프트 랜딩에서 하드 랜딩으로 지금 굉장히 방향이 시프트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지금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크게 한 세 개 축의 자산이 있죠. 첫 번째 QQQ, 나스닥, SPY, S&P 500. IWM은 뭔지 아세요? IWM은 뭐냐면은 러셀 2000을 추정하는 ETF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할게요. 미국 소형주 ETF입니다. 소형주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요번에 지금 최근 한 10일간 장이 반짝 올랐잖아요. 반짝 올랐는데 장이 좀 배경막 랠리가 가고 있는데 요 최근의 움직임 좀 분석한 겁니다. 뭐냐면은 달러와 두 번째 인플레이션, 세 번째 금리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변수 갖고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예상한 대로입니다. 즉 달러와 인플레이션과 그 금리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거는 상대적으로 나스닥인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나스닥이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오죠. 반면 가장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뭐죠? 밑에 IWM. IWM이 뭐죠? IWM은 곧 이거는 저거잖아요. 우리가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향배라든지 인플레이션 향배, 금리의 향배에 좀 덜 영향을 받더라. 그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다시 정리할게요. 달러, 인플레이션, 금리에 가장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은 나스닥이다. QQQ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 민감도 분석으로 확인시켜 주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아마 앞에 내용을 좀 주위에서 보신 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아마 처음 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는 게 뭐냐면은 자, 미국 나스닥 우리 미국 주식시장 얘기할 때 앞으로 남아있는 게 성장률 충격, 다시 말해서는 EPS 충격파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경제가 리세션이 되면 당연히 EPS가 둔화가 되겠죠. 그래서 EPS 둔화와 주식의 저점,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는 자료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가 1990년대 리세션, 2000년 리세션, 2008년 리세션, 그리고 2020년 코비드 때 리세션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구간 동안에 EPS 고점부터 저점까지 얼마 걸렸는데 1990년에는 27개월 동안에 EPS가 꺾여 다운그레이드 사이클이 진행되었고요. 2000년에는 29개월, 그리고 2008년에는 17개월, 그리고 코비드 때는 2개월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EPS가 고점 찍고 이렇게 둔화되는 저점까지 얼마나 걸렸다? 19개월 정도 EPS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되고 있는 거고, 반면 주식의 저점은 이 당시에 주식 저점은 언제였냐면은 주식 저점은 요 구간 동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EPS 꼭지와 주식 저점의 차이인데 요 당시에 2090년 같은 경우는 EPS가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 저점까지 한 13개월 걸렸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2개월 걸렸고, 그리고 15개월, 그리고 여기는 두 달, 평균 13.3이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EPS가 추세가 딱 꺾이면서부터, 그때부터 주가 바닥 찍을 때까지 얼마 걸렸냐면은 13개월 걸렸습니다. 되게 어려웠죠? 자, 사실 기억하는 거 여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EPS 저점보다 주가가 선행하잖아요. 그죠? EPS 이렇게 꺾일 때 EPS 저점보다 주가 저점이 얼마나 선행하더냐? 평균 5.7개월 선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만약에 주가 EPS 하향 추세가 만약에 내년 12월 달에 EPS가 저점이다 라고 하면 과거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EPS 저점 비록 내년 연말이지만은 주가 저점은 내년 7, 8월이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요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침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EPS 꺾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EPS 어떤 방향성과 주가 저점을 판단하는 건데 요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정리하면은 EPS 바닥보다도 주가 바닥이 한 6개월 선행한다. 기억해 두십시오. 아마 저희 이거 아시는 분 거의 한국에 없으실 거예요. 저희 이 방송 보신 분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장단금차 계속 확인해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죠? 장단금차 10-2. 와우. 오늘자인데요. 저희 허성우 대리가 좀 도와준 자료인데 요거 오늘 66bp 마이너스입니다. 이 66bp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1981년부터 한 40년간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이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경기 침체 전에 역전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역전됐는데, 자, 이번에 66bp라서 이 66bp가 언제냐면, 언제 이후에 가장 높은 거냐면은 1980년, 82년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가장 큽니다. 예. 이제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각자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요즘 좀 다양한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좀, 유튜브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고, 다시 저 매크로 자료 가지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